안녕하세요. 센 핫트렌드의 진행을 맡은 양혜선입니다. 세계 피겨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김연아 선수,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데요. 만 6세 때 스케이트화를 처음 신으면서부터 지독하게 연습한 결과라고 하네요. 천재적인 재능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파의 김연아 선수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고관절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훈련 생활을 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2006년 그랑프리 파이널에 진통제를 맞고도 출전해 좋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대단하다는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분들도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지켜온 분들입니다. 아역스타부터 시작해 위기와 슬럼프를 잘 넘기고 이제는 당당히 중년 스타로 자리매김한 분들, 과연 누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확인 들어가죠. 세월이 바란 듯한 사진 속 주인공, 깜찍한 어린이들은 누굴까요? 어린 시절부터 귀엽고 앙증맞은 외모와 나이답지 않은 탁월한 연기력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아온 아역 배우들인데요. 아역이나 청소년 시절에 대비해 대성한 스타는 누구? 안성기, 강수연, 김혜수, 손창민, 이미연, 이민호, 장근석, 문근영까지? 알고 보니 정말 많네요. 그래서 혜선이가 준비했습니다. 아역 배우에서 스타로 거듭난 이들의 위기와 성공 과정을 따라가 보자고요. 어릴 때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한 배우 중 가장 성공적인 길을 걸어간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전국 시네티즌 인터넷 패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배우는 바로 자타가 공인하는 국민 배우 안성기 씨네요. 1957년 황혼열차의 아역 스타로 데뷔한 이래 한국 영화의 굴곡진 역사를 함께 걸어온 안성기 씨는 현대 한국 영화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죠. 출연작 140여 편, 대종상 청룡영화상 등 한국 영화상 20여 회를 석권한 천의 얼굴. 스크린 안과 밖에서도 모범 시민이자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답니다. 안성기 씨는 이제 작년에 연기 데뷔 50주년을 맞았을 정도로 상당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해서 한 번에 굴곡도 없이 이 최정상을 누리면서 중견 배우로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국내 영화계의 대소사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영화인들의 목소리를 낼 정도로 한국 영화계의 산 증인이자 그리고 아역 배우에서 어떻게 성장해서 성인 배우를 안착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제시한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아역 출신 배우 2위는 월드스타 강수연 씨네요. 베니스 영화제, 모스크바 영화제 등에서 여우주연상을 석권하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배우 아니겠어요? 그 밖에 영화와 TV, 연극, 음악 무대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선보인 만능 엔터테이너 양동근, 아일랜드, 패션 70 등의 드라마를 통해 성인 연기자로 안착한 김민정, 불량주부에서 보여준 코믹 연기로 주부들의 우상이 된 손창민 씨 등 성공적인 아역 출신 배우로 이름이 거론되었네요. 시초를 따지자면 1960년대 이제 한국 영화계의 가장 큰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부터 이제 아역 배우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래된 향수를 자극하는 사랑방송님과 어머니에게 5키로 출연했던 배우부터 아마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똑순이로 사랑을 받았던 김민희 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아역이고요. 한지붕 세가족에 등장했던 순돌이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역 스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역 연기자 출신으로 성인 연기자로 성공한 배우들은 외모보다는 연기력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여기엔 또 남다른 이유가 있군요. 아역 스타들은 무엇보다 귀여움으로 어필하지만 성인 연기자로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귀여움보다는 다른 매력 아니겠어요? 저처럼 섹시하다거나 이런 거? 하지만 아역 스타 출신 연기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시청자들은 여전히 앳된 모습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인 연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역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어떤 자아가 완벽하게 성성이 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달이라는 캐릭터로 등장했던 김성은 씨 같은 경우는
주변의 어떤 기대와 그리고 주변의 어떤 관심이 너무 지나치고 그 본인의 어떤 그 자아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측면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아역 배우들이 성장을 마치고 나서 성인 배우로 자리를 잡는 데 또 한 번의 시련이 오게 되는데요. 아역 배우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성인 이미지, 그러니까 멜로 연기나 아니면 기타 액션 연기에 있어서 상당히 몰입이 저해된다라는. 아역 배우에서 성인 연기자로 변신하기가 너무도 힘들다 보니 예상치 못한 피폐한 길로 들어선 안타까운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네요. 1970년대 고교 얄개라는 작품으로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이승현 씨 같은 경우는 그 어린 나이에 받았던 인기와 주변의 기대 때문에 성인 배우로 자리를 못 잡았고요. 그리고 잇따른 사업 실패로 막다른 길에 몰려서 노숙자 생활도 하고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는, 그만큼 아역 배우로 살아남기 그리고 살아가기가 상당히 녹록치 않다라는. 최근엔 아역 배우들이 성인 연기자로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은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SBS 여인천하에서 아역으로 눈길을 끌었던 장근석은 KBS 황진이와 영화 즐거운 인생을 통해 성인 배우로 소프트 랜딩했죠. 영화 도레미파솔라시도 기다리다 미쳐, 아기와 나를 잇따라 개봉시켰고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서도 성공하면서 영화와 방송을 넘나드는 블루칩으로 각광받고 있답니다. 전 못 버리겠어요. 우리학교 ET에서 천성근 교사와 인연을 맺는 학생으로 연기력을 뽑는 백성현과 박보영도 아역 배우 출신이네요. 백성현은 1994년에 데뷔해 SBS 천국의 계단의 권상우의 아역, MBC 다모의 이서진의 아역으로 활약했죠.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아역 스타는 이제 왕석현 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 과속 스캔들에서 그 박보영 양의 아들로 출연을 하면서 애드리브 연기로 그 전 세대의 웃음을 선사하면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같이 출연했던 박보영 양 같은 경우도 왕과나 같은 드라마에서 오랜 기간 아역으로 출연을 해서 실력을 쌓았던 대표적인 아역 출신 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도 이제 최근에 종영한 꽃보다 남자에 출연했던 박지민 군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아역 활동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고요. 앞으로 활약이 기대되는 아역 출신은 개인적으로 유승호를 꼽고 싶군요. 유승호는 MBC 태왕사신기와 SBS 왕가나에 출연해 한층 성숙해진 연기력을 보였을 뿐 아니라 소지섭의 견줄 만한 뛰어난 외모로 차세대 꽃미남 스타로 누나들의 기대를 듬뿍 받고 있답니다. 그 연애 사업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이제 TV에 노출이 되고 영화에 등장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가요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부터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다 보면 이제 학업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안 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당히 고립되면서 정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성이 쌓이지 못하고 대중의 인기를 받다 보면 나중에 극단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들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정서적으로 그리고 심성적으로 많이 갖출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한참 배울 나이고 클 나이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극단적인 경우는 주변에서는 성인 이후에 연예계 데뷔를 시켜야 된다,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10대 그리고 이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도 연예계에 데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아닌가. 부모의 욕심 혹은 주변의 기대 때문에 여러 명들이 연예계에 등장하고 있지만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 그리고 반드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커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아역 출신 스타들도 전문적인 매니지먼트의 도움을 얻어 성장기를 잘 넘긴 뒤 성인 연기자로 거듭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김민정과 문근영이 성공적으로 변신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의 커스틴 던스트나 레옹의 나탈리 포트만, 태양의 제국의 크리스천 베일 등이 성인이 되어서도 주연급 연기자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아역배우 여러분들, 대중성보다는 작품성을, 또 스타성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대중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충실하게 맞출 수 있다면 아역배우 출신 연기자들의 화려한 연예계 재입성은 따놓은 당상 아니겠어요? 자, 지금부터 문자의 답을 통해 친구의 성향을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놓여있는 휴대전화를 들어주세요. 친구에게 저기 라고 문자를 보내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딩동, 드디어 답장이 왔군요.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 필요 없는 친구입니다. 응? 도움을 주는 친구고요. 무슨 일이야?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무슨 일 있어? 곁에 두어야 할 친구고요. 그런데 물음표만 찍어 보냈다면 친구도 아닙니다. 끊으세요. 할 말 있어? 당신에게 관심은 있는 친구인데요. 신경 안 써도 되는 친구입니다. 왜 그래? 꼭 곁에 두어야 하는 친구고요. 뭐야? 당신을 매우 싫어하는 친구입니다. 재밌는 반응이 있었나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이런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기 뜻만 고집하는 상사, 그리고 자학하는 동료, 잘못하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부하 직원까지 속 모를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회생활이 한결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나 봅니다. 최근 심리학 관련 서적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설득의 심리학, 심리학 초콜릿, 내 인생에 탐나는 심리학 50, 심리학 습관에게 말을 걸다, 선택의 심리학 등등등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심리학 관련 책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묘하고 신비로운 심리의 세계로 함께 떠나시죠. 최근 출간된 많고 많은 심리학 서적 중 엄선해 고른 센 핫트렌드 시청자분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몇 권만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 생활의 지혜를 발견하다라는 책부터 살펴볼까요? 여기 곡선 모양의 물건과 직선 모양의 물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들은 곡선 모양의 물건을 더 좋아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며 시작되는데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심리적으로 모난 물건은 위협감을 주는 데 반해 둥근 모양은 편안함을 선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59가지 질문을 통해 심리 유형을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심리학 열풍의 기원이 된 책이 있죠. 바로 심리게임인데요. 저자는 인간의 모든 사회관계를 심리게임으로 풀어나가고 있군요. 행운이라 생각하지 말고는 심리게임이야, 심리게임. 이건 당신 때문이야. 이런 게임을 보면 한 남성이 외식 장소나 영화를 고를 때 여성에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면 즐거운 시간을 가지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정권을 가졌던 상대방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심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나오는 심리학 관련 책들은 흥미와 재미를 살려 쓴 책들이 많은데 그중 심리학 초콜릿엔 여성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나쁜 남자의 5가지 대표 유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성을 지배하거나 무시하려는 욕구가 강한 마초맨형. 아줌마는 제발 일찍 좀 자라. 응? 마누라가 안 자고 깨어있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냐. 두 번째, 어른이 되기를 거부한 채 아무것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무책임한 피터팬형. 셋째, 의존적인 점에서는 피터팬과 비슷하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될 일은 남에게 넘기고 피해버리는 마마보이형. 아유, 어미가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우리 아드님 안색만 딱 보면 다 알죠. 그리고 나쁜 남자 네 번째는 경제적 능력도 가정환경도 가끔은 지적 수준까지 떨어지지만 여성의 인간적 연민을 이끌어내는 온달장군형. 마지막으로 이들은 가장 악의적인 스타일인데요. 비겁한 행동에 대해 손톱만큼의 뉘우침이 없는 한니발 렉터형이 있군요. 여성분들, 남자를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심리에 대한 관심은 만화책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카이쿄스케의 심리연구소. 이곳엔 히스테리, 불면증, 다중성격장애 등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날카로운 분석과 따뜻한 설득으로 결국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사이코닥터 카이쿄스케.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 드라마로 방송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임상심리학사가 타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자신의 상처도 함께 치료해 나간다는
어둠의 임상심리사도 심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만화책입니다. 지금 서점 가는 심리학 열풍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심리 관련 책을 찾는 것은 현대 사회의 각박한 환경이 주는 스트레스에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겠죠. 이런 심리학 책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아닐까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죄악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심리학 책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겠죠. 심리학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먼저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성들의 영원한 로망, 깨끗하고 하얀 피부. 저 혜선이가 이 피부 좋아지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 피부에 좋다는 특효약을 제가 이 바구니에 가득 담아왔거든요. 우선 첫째로 요 키위. 키위는요, 모공을 줄여주는데도 아주 효과가 좋지만요, 이 비타민C가 사과의 무려 17배, 오렌지의 2배나 함유되어 있어서 기미, 주근깨, 미백 효과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맛있는 딸기, 요 딸기도요, 갈아서 얼굴 위에 올려놓고 가제수건을 붙인 후 마사지를 해주면 이 모공 축소에도 좋지만 각질 제거에도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하는군요. 혜선이가 이런 좋은 정보 다 어디서 알았냐고요? 궁금하시죠? 바로 센센5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무작위를 뽑은 무작위 랭킹 센센5, 어떤 정보들로 가득할지 오늘도 함께 보시죠. 화장품 제품 판매를 높일 수 있는 홍보 방법은? 탑스타들을 이용한 광고, 무작위 샘플 나눠주기, 너너너. 아름다워지는 무작위 랭킹 첫 번째 소식은 바로 파워 뷰티 블로거들의 활약입니다. 화장품 광고에 1등 공신들로 떠오르고 있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숨은 중매쟁이 뷰티 블로거들. 이들은 화장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제품 소개, 이슈 생성, 그리고 뷰티 제품에 대한 트렌드까지 모두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파워 블로거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모 화장품 업체 크림을 추천했다가 그 제품의 판매가 무려 8배나 급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와우! 스타 마케팅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실제 화장품 업계에서도 스타 마케팅보다 블로거 마케팅이 중요한 홍보 수단으로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저 혜선이도 제품을 직접 써보고 후기를 올리는 블로거를 통해 화장품 구입을 고려해보렵니다. 뷰티 블로거 여러분, 좋은 정보 많이 올려주세요. 무작위 랭킹 두 번째,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은 곳에서 운영 중이죠. 바로 자율 출근제 제도.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직원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스스로 선택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율 출근제를 도입하게 된 이유로는 시간관리 중심의 조직 문화를 성과관리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리고 윗분들 퇴근 안 하시는데 먼저 퇴근 못해서 속 타는 부하 직원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럴 필요 없겠네요. 아니, 이제는 아예 상사를 피해서 출퇴근하는 직원분들이 급증할 것 같은데요. 또한 단체 회의나 회식은 아예 공고를 내고 모여야겠군요. 어쨌든 삼성 직원 여러분, 시간관리 잘 하셔서 좋은 업무 효과 내시기 바랍니다. 무작위 랭킹 세 번째, 민족의 인재를 키워온 고려대학교 세계의 리더를 낳았습니다. 어머, 고려대학교에서 걸출한 인물이 나왔나 보네요. 어디 보자. 에? 이게 무슨 소린가요? 세계의 리더가 김연아 선수? 이제 신입생이 아니었나요? 이건 좀 오바네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감동을 주는 글로벌 인재? 고려대학교가 키웁니다. 아니, 고려대 관계자 여러분, 따져보자고요. 고려대가 어떻게 김연아 선수를 낳았습니까? 세계적 피겨 요정인 김연아 선수가 입학을 해준 거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커서 고려대에 들어간 거지 언제 고려대가 김연아 선수를 키웠단 말입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총장님, 김연아 선수 경우 너무 심하게 하셨네. 평소 학생들에게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요. 무작위 랭킹 4위,
그라운드를 누비는 황금 발들이 신고 있는 축구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모리스 그린이 신었던 러닝화, 그리고 나이키가 생산하는 모든 축구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프라마스에서 만든 바닥재로 제작된 운동화라는 것입니다. 일반 축구화 무게 300g, 경쟁 업체들의 축구화 무게 230g, 그리고 대한민국 프라마스 바닥재가 들어간 축구화의 무게는 180g. 한국의 프라마스가 독보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카본 소재의 가장 가벼운 축구화에 세계적 기업 나이키도 감탄했다는군요. 이에 나이키와 독점 계약을 맺은 프라마스는 전 세계 축구화 시장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답니다. 또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프라마스는 2008년 약 560억 원에 수출해서 2009년 840억 원의 계약을 맺은 것은 물론 신규 채용도 37%나 늘렸다고 하는데요. 작은 중소기업의 힘, 국가의 일자리 늘리기 계획에도 한몫 단단히 해냈네요. 대한민국 중소기업들 파이팅이에요. 무작위 랭킹 5위, 세종대왕님이 지하에서 방긋 웃어주실 산뜻한 소식 하나. 바로 너무나 트렌디한 우리나라 한글에 대한 얘긴데요. 국가에서 하도 영어 교육에 올인하니까 국민들도 덩달아 한글보다 영어를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우리의 한글을 패션으로 승화해서 입고 있네요. 할리우드의 두 악동 린제이 로한과 브리트니 스피어스, 미수다의 미녀들도 한글로 된 티셔츠를 입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한글 티셔츠를 입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한글을 몸에 새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영국의 태권도인 사라 스티븐스는 발목에다가 한글을, 한국계 혼혈인 하인스 워드는 팔뚝에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메이저리거 프린스 필더는 이름 프린스를 목에다가 새겨놨네요. 근데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문신은 좀 그렇지요. 한글 사랑에 앞장서는 디자이너들도 있습니다. 한글을 이용한 의상 디자이너 이상보, 그리고 디자이너 이건만 씨. 한글도 이렇게 멋진 디자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 정말 멋지네요. 이상 무작위 랭킹 센센5였습니다. 제 눈 호수처럼 맑고 토끼처럼 순수하게 반짝이지 않나요? 다음에 만나도 저 꼭 기억하시겠죠? 제가 지금 왜 그러냐고요? 이 사람 얼굴을 기억하기 힘드신 분들, 이제 사람의 눈을 주의 깊게 해보세요. 최근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진들이 연구한 발표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람의 뇌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데 단서를 눈에서 찾는다고 하는군요. 특정인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미지보다 눈만 자세히 보면 된다는 거죠. 이제 필 꽂히는 분들 만나면 눈을 마주보고 찌릿찌릿 스파크를 튀기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통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또 어떤 트렌드를 갖고 여러분들이 찾아뵐지 기대되시죠? 아직은 비밀입니다.